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저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계속적으로 항상 제가 구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과거고 미래고 나발이고 일단 다 끊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패권이 있는 거지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투입니다. 전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대선이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계속 뭐 엎치락 뒤치락 새로운 사람 계속 등장하고 새로운 얘기 계속 나오고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또 케네디가의 분이 트럼프 쪽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트럼프가 부통령을 뽑을 때는 너무 지지층이 겹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은 또 사람의 등장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국면이 발생하느냐 하루 지나고 나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자로서 뭘까요? 두 가지 사항을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발생을 했을 때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안 된 사람의 시나리오는 머릿속에서 홀라당 다 버려버리고 된 사람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은 것이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약해졌던 트럼프가 대선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가장 최근에 좀 더 강한 멘트를 합니다. 당연하죠. 열세에 놓인 사람은 재역전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총격을 맞은 이후에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부통령 네 알아서 그래 계속 얘기해 라는 식의 분위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다시 강한 멘트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필수품의 100%를 미국산으로 해야 된다. 중국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한 미국의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놓으면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자층의 특히 백인 노동자층이겠죠.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은 선거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이 들은 이야기에 표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게 말이 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선거까지는 그 얘기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가격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서 생각이 흔들린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는 경제나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분석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데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투자에 활용할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려면 여기 이거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가격 지표로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퇴출됐을 때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다른 쪽에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주식인 DJT 종목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그 이슈가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트럼프의 총격 사건이 터졌었던 날, 그날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그날 당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올랐던 폭을 많이 되돌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참 그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격은 트럼프가 뭔가 선거에서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가격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제가 비트코인을 늘려다가 이더리움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최근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리고 트럼프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젊은 분들에 대한 표심이나 여러 가지 기타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수단으로 쓰려고 했지만 가격에서 보시다시피 별로 그런 부분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부분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무엇일까? 그 변수들이 금융시장의 가격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떨 것이냐라는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약과 입장에 대한 비교를 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차트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바이든이 후보여서 바이든으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제가 이 차트를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정책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리스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 방향성에 대해서 최근에 몇 가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부분은 그냥 오늘은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트럼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부분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스트래티직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하는 것과 방식이나 강도 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품에 대한 처음에 기사에서 보여드렸듯이 전부 대체하고 완전히 절교한다. 그쪽과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나중에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11월까지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듣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책을 쓰긴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도를 기존보다 낮춰서 쓸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수품을 100% 대체하는 것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나중에는 조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무엇을 새롭게 한다라는 부분보다는 민주당이 하고 있던 정책을 중단시키는 부분의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RA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 관련된 부분, 그게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데 많은 정책을 지금 민주당이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통해서 사용하던 부분들을 삭감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트럼프는 저는 거의 확실성이 굉장히 높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나중에 열어준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가 민주당 온라인 선거자금 모금액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차트에서도 가격의 움직임, 돈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선거자금의 모집을 보면 해리스 캠프에서 바이든과 사퇴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그러한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 저 온라인 선거자금 모금액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돈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 돈에 대한 그 부분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데 잘 활용하려고 하듯이 돈에 눈이 아닌 눈이 달려 있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의 그 흐름에 돈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방향성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올려놨고요. 헬스 캠프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좀 비슷해요.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의 혜택을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방향의 이야기. 그리고 해리스가 여성이시고 흑인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선거에 활용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게 경제적인 이슈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주제를 통해서 다뤄보거나 그러겠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떠한 그 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차트로 정리된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차트에서 지금 딱 하고 보셔도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굉장히 적게 보이시고 붉은색 계통이 많이 보이시는 걸 보일 거예요. 자, 붉은색이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트럼프가 산업에 주는 영향들이 나타나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RA법 관련된 부분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설비 투자의 그러한 계획과 진행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지원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때는 자기 전체의 비즈니스 구조를 흔들 수도 있는 정도의 영향이 생기는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그냥 사업가로서의 생각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럽에서도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나 아니면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불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출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나올 것이고, 또 공교롭게 트럼프가 굉장히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고 분쟁을 키우는 듯한 "You are fired." 뭐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또 글로벌 전체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관련돼서는 되려 또 플러스 값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돈 아니고서 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쟁을 관심 없거나 끝내거나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난 2년 정도 굉장히 우리에게 그 주가 상승이나 이익 수주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위 산업에 대려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변수로서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좋은 쪽으로 보면은 뭐 바이오 쪽에 관련된 부분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고, 공화당은 당연히 더 부분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회사들은 기존 파트너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될 텐데, 한국의 업체들이 그 부분에 후보가 될 만큼 잘하고 있는 회사들 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와 제약은 굉장히 디펜시브한 업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그러한 평가들을 못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뭐가 안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징자만 해서 돈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기만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테마주의 형식으로만 인정받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연계된 부분의 뉴스들도 소식들도 많이 제대로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같은 그러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실력도 더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도 제약 업체들도 조금 더 비슷해지는 그러한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차트에서 스트래티직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리스킹입니다.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거죠. 완전히 결별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은 기존의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그러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유지시키고, 그 위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파트에 대해서만은 경쟁하는 이러한 두층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아예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필요 없고 일단 다 그냥 다 떨어져라는 쪽에 그러한 전략적 결정을 하고 있는 것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용어 차이에서도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추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 트럼프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중국 관세는 최대 6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의 차트에서 보듯이 대중국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관세를 똑같이 매기는데 수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 차트의 왼쪽 편 같은 폭이 나오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기는 좀 어려워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그 효과는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차트를 보면 미국과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무역 수지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중국과는 그러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부분을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는 줄였지만 이 줄인 부분들을 가장 지금 현재 대체하고 있는 두 나라는 멕시코와 인도입니다. 자, 이 두 나라에서 특히나 생산 시설의 거리와 가깝기는 멕시코가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는 그 부분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죠. 자, 여기서 그냥 열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규모가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인도 같은 데서 보는 이런 식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의 연결망들을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래티직 디커플링을 제대로 진짜로 하려면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련된 연결망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정책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선거를 위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진짜로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선거 정책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국이 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트럼프만 과연 그랬을까요? 유명한 멘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던 존 커널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 많이 유명한데요. 달러는 우리의 통화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너희들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강대국이라는 게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다른 나라들이 부정적으로 받는 부분의 멘트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 존 커널이라는 분이 지금 재무장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분은 그 전에는 군대 쪽에 관련된 장관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권이라는 부분에 이분의 사고 체계는 군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사고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재무부까지 와 있는 그러한 경제 정책과 패권 개념이 예전부터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했던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현을 경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패권 국가들과 강대국들은 항상 그 밑단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한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개념의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층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를 표면적인 얘기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과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서의 동일한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뉘앙스 차이, 어떤 회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다른 회의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느냐는 그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의 멘트의 그러한 그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만 아는 사람은 해석해낼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단순한 사고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다층적인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달러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지금 달러 차트를 보시면 달러가 뭐 강해지고 약해지고를 반복하죠. 가격의 움직임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외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인 가치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산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차트인 미국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미국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강해질 때는 달러의 가치도 강해집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두 차트는 기본적으로 연동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연동하는데 이 연동하는 큰 흐름의 이유를 보십시오. 자, 레이건노믹스는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그러한 정책에 의한 강세, 경제적인 정책이 강해졌고 그 부분을 미국 GDP가 잘 반영하고 그랬었던 상황인데, 자, 그 옆에 있는 90년대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번에 서독과 동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던 87년도의 사례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는데, 자, 그러한 공산권의 몰락을 통해서 미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럴 때들이나 지금 현재 최근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열위로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 미국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사건에 의한 경제적인 데이터까지 현상까지 영향이 확산되는 이 부분의 흐름이 달러 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더 큰 흐름의 변곡점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환율에 대한 그러한 흐름을 잡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생각하실 때
뭐 한 10% 정도의 변동폭은 경제적인 현상에 의한 변동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30%를 넘어가는 그러한 방향성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의 근원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현상만으로 될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힘의 논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경제, 우리 투자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정치에 관련된 학자분들이 쓴 책에서 이해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의 책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고하는 한 분의 문구가 이 지금 설명에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겠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님의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서 규칙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집단들 사이에서 힘이 중요한 이유는 각 사회가 다른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힘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투자와 경제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규칙이 많이 작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힘이 작동하는 전쟁, 외교, 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도 무의미할 때도 많고 있지만 굉장히 약하고 있지만 폐기되고 다시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경제 활동보다는 많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부분을 지나가고 있고 지역적인 전쟁들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같은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많이 커져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변수가 내 포트폴리오, 내 자산, 내가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성이 더 커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오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 방식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도화시키고 익히고 그 익힌 부분들이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이제는 체화돼 있어서 바로 어떠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매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익숙해짐, 그 과정이 시간은 분명히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분명한데 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고 풍성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과 지금 현재에도 저도 계속 배우면서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것을 같이 배우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 계속 세게 할 건데요, 중국과.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뭐냐 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리고 그쪽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원가 싸움에서 너무나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는 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게다가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자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공급까지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선순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필요가 없게 되면 그 다른 나라인 1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피해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의 장기 미래 성장 동력의 가장 큰 핵심이 열악해진다라는 부분들이 큰 골칫거리였는데 지금 저렇게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바람에 그 부분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뭐 제한된 시간의 타임 호라이즌은 있겠지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자국 우선주의적이지 않은 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자국 우선적이고요. 그 자국 우선적인 것을 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고요. 그 방식에서의 차이가 트럼프 쪽, 공화당 쪽이 하는 것은 일단은 끊어놓고 보자. 끊어놓고 그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서 얘들이 슬슬 기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일단은 해봐, 끊어봐 라는 것이 이제 공화당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만 계속 하고 있으면 너 이거 컴퓨터 치워버린다, 없애버린다, 부셔버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안 부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간혹 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딜을 하느냐 아니면
너 지금 이거 3시간만 해. 6시간 하고 있지? 이제 3시간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뭔가의 그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그 강도를 줄이는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방식인 겁니다. 민주당은 필수 소비재의 차원에 있는 부분들의 전 세계 공급망이 변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변동을 하게 되면 그걸 현재 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얻는 피해보다 자기가 그것을 하는 데 의한 노력이 더 들어간다라는 것을 민주당 입장의 합리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다른 부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과거는 놔두고 미래는 경쟁하자라는 개념이 민주당의 디리스킹 개념이고요. 트럼프는 과거고 미래고 나발이고 일단 다 끊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패권이 있는 거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동물적인 그러한 패권 의식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언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래를 추정하고 생각하고 반영하고 단지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반영하잖아요.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민주당 쪽에 더 가깝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일단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처음 당선이 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 세계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판 사람들이 망했어요.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보다 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그리고 뭐 부채 문제가 누가 되든 둘 중에 어느 쪽이 돼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계속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의 그러한 변화들이 생겼을 때 재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장기적인 이슈들을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검토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됐을 때 결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나았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시장도 박스권이라고 하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포지션을 줄이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이걸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장을 올라가는데 못 따라가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게 조금 빠져 있을 때는 본전 생각해서 못 팔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 있어도 더 수익이 나는데 내가 먼저 팔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잘 못 팔아요. 근데 지금은 이슈도 크고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저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포지션을 극도로 다 채워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매니저들 하라고 넘기고 그들의 직업이니까 넘기고 우린 이제 그 부분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고 어려울 때는 덜 하고 하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려운 구간에 어느 정도 간의 변동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을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적절한 좀 때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것이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올랐던 폭이 다시 되돌아갔는데 그 부분은 침체가 온다라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긴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금리를 낮췄을 때의 플러스 값과 경기가 침체됐을 때의 마이너스 값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이 시장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더했을 때 그게 거의 똔똔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폭을 다시 되돌려서 더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비슷한 수준에 갖다 놓은 게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랫 같은 그러한 생각을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같고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업 데이터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전보다.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상태에서는 중소형주가 그렇게 잘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항상 제가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구조화가 됐고
빅텍이 계속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된 것도 이게 과학이라는 구조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학이라는 구조화나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둘 다 중소형주한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밑단에 있는 구조라면 지금은 뭔가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전보다는 그 회복의 폭에 대한 좋은 영향이 줄어들 구조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강한 베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보다는 아예 가격이 다시 조정받은 빅텍이 사람들은 더 편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도 빅텍이 다시 올라가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한 것도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이유에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적인 부분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저는 빅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빅텍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의사결정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우리가 했었던 그 부분은 약간의 부가적인 요인 같습니다. 자, 비가 오고 나니까 이제 조금 날씨가 좀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의 상황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기에는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이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바탕에는 몸입니다. 이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도 잘 지킬 수 있고 생각도 계속 고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의 모자란 부분을 결국은 채워주는 거는 저는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책하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전우님들 중에서는 이제 4, 50대 저랑 비슷한 세대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근육이 필요합니다. 네, 근육 운동도 같이 꼭 해서 여러 가지 체력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가을의 초입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